자, 그래서 요거 2학기 거 할 건데 다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는 사람 있지? 그때까지는 뭐 주 1회 정도만 할 거고 그 이후로는 진도를 팍팍팍 나가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방학 때 수업 3시간이잖아. 3시간이면 진도 많이 나갈 수 있어. 그만큼 숙제가 늘어나는 숙제도 많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1학기 거랑 2학기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혹시 뭐 1학년 1학기 거 이거 배워본 사람 있어?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 없어? 어. 저 1단원이요. 조금 다 전체 통째로 배워본 사람은 없죠. 우리 이제 중학교가 총 몇 년 단위죠, 우리? 3년 단위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거랑 중학교 거랑 수학이 다른 게 중학교는 1학기에는 주로 연산을 해요. 연산하고 그래프.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뭘 하냐면 이제 도형하고 통계라고 하는 거. 이 통계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뭐 막대 그래프니 뭐 이런 거 했잖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이런 거. 뭐 쉽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럼 목차 한번 볼게. 첫 번째는 뭘 하냐면 기본 도형을 이제 배웁니다. 기본 도형.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점, 선, 면 막 이런 기본 요소들을 이제 한번 배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 단어는 뭐죠? 이 단어? 이 단어는 평면 도형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평면 도형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2D야, 2D. 2D.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원도 배웠죠. 6학년 마지막에 원 이런 거, 그런 거, 뭐 반원 이런 거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3단원. 3단원은 입체도형이야. 입체도형은 이제 3D죠, 3D. 우리 입체도형 6학년 때 배운 적 있었어. 각기둥, 각불, 원기둥, 원뿔, 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통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통계가 원래 작년까지는 요거 한 단원밖에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얘는 3학년 1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내려왔어. 1학년 걸로.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제 1학년 때 배우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 배워. 얘네 평균이 뭔지 알지? 평균. 뭐 그런 거 배워. 평균 구하는 방법 그런 거.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부표, 상대도수 이런 거 이제 배우면서 끝낼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연산 받은 거 있잖아. 연산 받은 교재를 보시면 그 연산 교재가 제목이 파트 1일 거예요. 파트 1. 그죠? 파트 1이라는 소리는 파트 2도 있다는 소리겠지. 파트 2도 있다는 소리예요. 1학년 2학기 거 파트 2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두 단원 끝나면 이제 새로 나눠줄 테니까 그걸 원래 한 권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한 권으로 묶으니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내가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단어 할 거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이제 1학기 거랑 조금 다른 포인트는 뭐냐? 1학기 때는 계산을 많이 했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차식의 계산, 1차 방정식의 풀이 이런 거 계산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x 더하기 3은 뭐 7이라는 게 있어. 이거 x 구할 수 있죠. 그쵸? 이거 이제 x 구할 때 우리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거를 넘겨요. 뭐 이항시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항시키면 4고 양변을 똑같이 나누면 2예요. 이렇게 이제 구했잖아. 개념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2학기 거는 보면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왼쪽 10페이지 쭉 하나 있고 11페이지 쭉 하나 있고. 도형 단원의 특징이 이거야. 도형 단원은 정작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많은 계산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개념 배울 때 있지. 개념 배울 때는 개념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 할 건데 10페이지, 11페이지 이 부분 할 건데 요거는 집에 가서 이제 주말 숙제로 그 개념 노트 쓰는 거 있죠? 개념 노트 그거 이제 숙제로 나갈 거야.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 개념 노트를 쓰는데 자, 잘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 개념 노트라는 건 뭐냐? 두 번을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대로 한번 쓰는 거야.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그대로 한번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쓰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 근데 그 포인트를 잘 모를 수 있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밑줄 치거나 강조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 노트가 숙제로 나갔다라는 거는 자동으로 뭐냐?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본다는 소리야.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은 요거 10페이지, 11페이지 오늘 배운 거 있지. 요 내용들을 갖고 뭐 뜻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유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거 본다는 소리니까 오늘 요거 숙제로 나가면 어떻게 쓴다? 그대로 한번 요약 한번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얻다가 노트에 쓰는 거야. 이거는 그 이면지 쓰지 말고 노트에다가 쓰고 그렇게 잘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제 쓰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 뭐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라는 소리야. 집에 가서 시험 준비해 오세요, 쪽지 시험 준비해 오세요 하면 보통 안 읽어. 안 읽고 이제 학원 와가지고 막 3분 만이요, 5분 만이요 이러면서 읽지.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한 번 더 보고 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숙제 나가면 요거 해오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자, 그 옆에 있는 10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점, 선, 면이야. 점, 선, 면. 자, 이 중에서 처음 들어본 말 있어? 없을걸? 그치? 점 알죠? 점이 뭐지? 찍는 거 이렇게 딱 찍는 거. 선은 뭐야? 이렇게 긋는 거. 그 다음에 면은 이제 우리 뭐 책면 이런 것도 하나도 면이지, 그치? 면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점선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이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도형의 기본 3요소로 할 거야. 자, 여기다 밑줄 하나 쳐볼게.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밑줄 하나 치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본 3요소야. 3요소. 기본 3요소. 밑줄 쳤나요? 밑줄 쳤어요? 자, 그러면 선하고 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은 원래 이렇게 긋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해.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 점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선처럼 보인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게.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점을 겁나 많이 찍으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이제 면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선들을 겁나 많이 긋는 거야. 이렇게 막 긋는 거야, 선을. 이렇게 그으면 마치 이게 뭐처럼 보인다는 거냐면 하나의 면처럼 보인다는 소리야. 그래서 3번 한번 볼게.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되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입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점, 선, 면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 도형의 기본 3요소라고 합니다. 도형의 기본 3요소. 그래서 도형의 기본 3요소를 쓰세요라고 했을 때 점선면을 딱 쓸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볼게. 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똑바른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직선이라고 해. 직선. 그 다음에 똑바른 것만 있진 않겠지. 뭐도 있을까? 구불구불구불한 게 있겠지.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그럴 거냐면 곡선이라 할 거예요. 곡선. 이런 거. 그래서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 면에도 있어. 자, 면에는 뭐랑 뭐가 있대 보니까 평면하고 곡면이 있대. 자, 평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책상 아니면 이 책 이런 거 반듯반듯한 거 이런 게 이제 평면이야. 평면. 이런 게 이제 평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게 둥글둥글하지 옆에가. 그렇지? 텀블러 같은 거 요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 거냐면 곡면이라 합니다. 곡면.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 볼게. 자, 이거 봐봐. 이 말도 니네 처음 보는 거 아닐걸?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처음 들어본 사람 없지? 평면 도형이 뭐지? 반듯반듯한 거.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평면 도형이라 하고 입체 도형은 삼각뿔, 직육, 면체, 원기둥 이런 걸 우리가 입체 도형이라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딱히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1번까지는 중요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점선면은 도형 기본 3요소다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지 쪽지 시험할 때. 이런 거 내가 그냥 쓱 넘어갔잖아. 쓱 넘어간 거는 얘가 알아서 눈치껏 준비해오면 돼. 쓱 넘어간 거는 그냥 읽어봐라 이런 거고 이런 거 물어보겠지 하는 것들은 잘 해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교점, 교선 이런 거 한번 볼게. 자, 이건 밑줄 쳐가면서 보겠습니다. 교점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래. 밑줄. 자, 이 선이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이 선이 이렇게 내려와. 만나지. 한 점에서. 그치? 요 점. 요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우리가 교점이라 할 거예요. 교점. 이해됐어? 교점. 그런데 이 교점이 이렇게 꼭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보세요. 종이 하나가 있어. 여기 선이 하나 있어. 붕 해가지고 얘를 푹 뚫고 지나갔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 딱 하나 만나는 점 보이니? 보이지? 보여? 보여? 요거. 요 점도 뭐라 그럴 거냐면 교점이라 그럴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 선과 선만 있는 게 아니야. 선과 뭐도 있어? 선과 면도 있지. 그치? 이런 것도 동그라미 쳐놓을게. 선과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교점이라고 할 거야. 교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교선 보겠습니다. 교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갖다 우리는 교선이라 할 거야. 면과 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을 갖다가 우리는 교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요 예시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시 그림을 보면 여기 두 장의 종이가 만나는 거 보이지? 두 장의 종이가 여러분들 그림에도 아마 만나는 거 보일 거야. 그러면 이 분홍색 이런 선을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교선이라는 거야. 교선. 이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 삼각뿔하고 원뿔이지. 원뿔하고 이 종이랑 비스듬히 만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나는 선을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또 교선이라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교점이 뭐라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점이 뭐라고?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 교선은 뭐라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자, 참고 한번 보세요. 참고. 참고 1번은 밑줄 쳐놓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밑줄 쳐놓으세요. 사실 문제 풀 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거기 이제 1번 한번 읽어볼게 내가. 평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랑 같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자, 이제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 쳐보자. 그림 보이니? 직육면체? 자, 그러면 내가 선을 두 개 픽할 건데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픽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만나지? 그치?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지? 아니. 그냥 우리 도형에서. 꼭지점이라 그러잖아. 그치? 꼭지점. 근데 오늘 배운 걸로 생각을 해보면 선과 선이 만나니까 얘는 교점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 뭐랑 똑같다고?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교점의 개수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 자, 내가 빗금 치는 거 위에 뚜껑 보여? 뚜껑? 요 뚜껑이랑 옆에 오른쪽에 이거 옆에 가생이 이거 둘이 만나지? 어디서 만날까? 여기서 여기 한 선에서 만나지, 그치? 요런 걸 우리가 도형에서 뭐라 그러죠? 이 녹색 같은 거를? 아니. 우리가 배웠던 걸로 모서리라 그러지, 모서리. 그런데 오늘 배웠던 걸로는 이런 거를 교선이라 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밑줄 쳐놓으세요. 다시 교점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체 도형을 봤을 때 교점 구하세요 하면 뭐 구하자? 꼭지점 구하자. 교선 구하세요 하면 뭐 구하자? 모서리 구하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볼게. 여기까지만 하고. 자, 12쪽 보세요. 12페이지. 자, 방금 배웠던 걸로 활용할 거야. 자, 12페이지에 그 3번, 03번 보이니? 내가 그 화면에 동그라미 친 거? 이거 두 개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교점 몇 개, 교선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자, 그 3-1번. 교점 보겠습니다. 교점은 선하고 선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교점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교점은 6개가 있을 거야. 근데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 면과 면이 만날 수가 없지 않을까? 평면 도형이니까 없어요. 얘는 교선 연계야. 교선은 어디서만 얘기할 수 있냐면
평면 도형에서는 얘기 못해요. 입체 도형에서밖에 얘기를 못해.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은 그러면 이제 입체 도형이니까 교점, 교선 다 얘기할 수 있겠지? 교점부터 볼게. 이 교점은 뭐랑 똑같다 했죠, 우리?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다 했습니다. 꼭지점 몇 개 있어요? 몇 개? 8개. 교선은 뭐랑 같다 했냐면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 했습니다. 모서리 몇 개 있죠? 12개 있죠. 12개.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봅시다. 넘어가서 14페이지 볼까요? 자, 14페이지에 1번 볼게요.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찾으라 했습니다. 교점은 꼭지점이지. 꼭지점이니까 6개 쓰면 되고, 교선은 모서리니까 모서리 몇 개 있니 여기? 앞에 보셔야죠. 모서리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그래서 얘는 9라고 하면 되고 6, 9 해가지고 빼면 3이겠지. 그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확인 1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 면의 개수. 면은 그냥 세야겠지. 그치? 위에 뚜껑 바닥 하나랑 옆에 기둥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면은 총 몇 개냐면 7개.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랑 같다 했습니다. 모서리는 15개죠. 그 다음에 교점은 꼭지점하고 같다 했죠. 꼭지점 몇 개니? 10개지, 10개. 그래서 7이랑 15를 빼고 여기다가 10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거는 맛보기고. 이제 오늘 할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자, 11페이지 볼게요. 지금까지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직선, 반직선, 선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야. 직선, 반직선, 선분. 세 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고 이 세 개의 뜻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밑에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직선이 정해질 조건. 그거 먼저 볼까? 자, 요거는 밑줄 하나 칠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밑줄. 자, 밑줄 쳤나요? 밑줄 쳤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 자, 이 점 지나게 직선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이래 하나도 그릴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래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을 두 개를 주고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직선이잖아, 직선. 그래서 얘는 이렇게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못 그린다 소리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다? 무수히 많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다? 딱 하나뿐이다. 요거 딱 하나. 그래서 밑에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직선, 선분, 반직선 요거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선부터 볼게요. 직선. 자, 이 직선은 뭐냐면 직선은 내가 여기다가 그리면서 해볼게. 우리 방금 전에 뭐 직선이 정해질 조건 이런 거 이제 배웠잖아. 그 직선인데 자, 두 점이 있어 얘들아. 두 점, 잘 봐. 두 점 A, B가 있는데 요거를 잘 보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A랑 B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A 왼쪽으로 공간이 있지. 쭉쭉 늘려. 그 다음에 B 왼쪽으로도 공간이 있지, 그치? 쭉쭉 늘려. 이런 걸 뭐라 그럴 거냐면 우리가 직선이라 그럴 거야. 두 점을 지나긴 지나지만 양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를 직선이라 합니다. 자,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 직선 AB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 이거 밑줄 양쪽으로 한없이 곧게 뻗은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 합니다. 직선 동그라미 치시고 양쪽으로 한없이 곧게 뻗은 선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잘 봐.
A랑 B를 갖고 쓸 건데 얘들아 이 수학 기호는 굉장히 단순해. 보면 양쪽으로 뻗어나가지 방향이. 뻗어나가는 방향이 양쪽이니까 위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 화살표를 양쪽에 두 개를 그어줄 거야. 이것 동그라미. 그러면 이 모양만 봐도 얘는 왼쪽 오른쪽 쭉쭉 뻗어나가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우리? 직선이라 합니다. 직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밑줄 칠게.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은 직선이다. 이거 밑줄 치세요. AB와 BA는 같은 직선이다. 자, 여러분 요거 말 한번 잘 봐봐. 내가 A를 찍고 B를 찍고 얘네를 진하게 쭉쭉 이었어. 이거랑 지금 연두색 한 거랑 B를 먼저 찍고 A를 찍고 얘를 쭉쭉 뻗어나가게 그렸어. 이거랑 둘이 같아 달라.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쭉쭉 뻗어나가는 거. 그러면 안 뻗어나가는 것도 있겠죠. 3번 먼저 볼게요. 자, 3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선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선분. 자, 선분 AB. 선분의 동그라미 한번 칠 거고요. 자, 이 선분 AB는 뭐냐면 잘 봐. 점 A랑 점 B를 찍고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여기만 그릴 거야. A랑 B 사이만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 말 한번 볼게. 직선 AB 위에 두 점 AB를 포함하여 이것만 점 A에서 점 B까지의 부분 딱 요것만을 우리가 선분이라 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이거 뻗어나가고 있어? 안 뻗어나가고 있어? 안 뻗어나가고 있지. 아까 우리 뻗어나갈 때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안 뻗어나가니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 기호 한번 보세요. 머리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A랑 B를 잇든 아니면 B를 먼저 찍고 A랑 같이 잇든 서로 같은 선분입니다. 같은 선분. 얘도 밑줄. A, B와 BA는 같은 선분이다. 다시 한번 직선이 뭐라고? 점 A, B 찍고 멈춰 아니면 쭉쭉 뻗어? 양쪽으로 쭉쭉 뻗는 걸 직선이라 할 거야. 그 다음에 선분은 A, B 놓고 멈추는 거야.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하나 안 한 거 있지? 뭐 하나 안 했지 우리? 반직선. 자, 뻗어나가는 것도 배웠어? 안 뻗어나가는 것도 배웠어? 그럼 애매한 거 하나 배워야겠죠. 이 애매한 게 제일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자, 반직선 AB의 별표 치세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반직선은 제대로 안 들어놓으면 헷갈립니다. 자, 이 반직선은 뭐냐면 말부터 볼게. 자, 얘들아, 직선 앞에 반이 붙어서 반. 그럼 뭔가 직선에서 절반만큼인 그런 뉘앙스가 나죠. 그렇죠? 하프. 자, 이 반직선은 뭐냐면 이겁니다. 점 A랑 B를 찍어 이렇게. 여기 앞에 화면부터 보세요. 찍고 나서 아까 직선 어떻게 했어? 쭉 양쪽으로 다 뻗었지. 이거는 한쪽만 뻗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뻗는 방향이 꼭 이쪽으로만 뻗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겠지. 얘를 이제 이렇게 놓고서 왼쪽으로 뻗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직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반직선인데 자 일단 말 볼게요. 직선 AB 위에 한 점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만 자 여기서 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의 일부분 요거를 반직선이라 합니다. 자 요거 밑줄 하나 칠게. 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의 일부분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직선은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화살표 양쪽에 다 그어줬죠. 그 다음에 선분은 안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딱 닫아놨죠. 그렇죠? 그런데 반직선은 어떤 쪽으로만? 한쪽으로만 가잖아. 그렇지? 그럼 화살표를 몇 개만 쓸까? 하나만 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자,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만 쓸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B의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얘는 봐봐 어떻게 돼? 얘는 A, B긴 한데 방향이 어느 쪽이야? 왼쪽이죠. 그렇죠? 왼쪽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쓰나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기호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쓰나 그렇지? 근데
이 나눗셈 난 이렇게 쓰기 싫은데 난 나눗셈 이렇게 쓸 건데 하면 돼? 안 되잖아. 기호는 바꾸면 안 돼. 기호는 딱 정해진 도형을 써야 돼.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이야. 무조건 오른쪽인데 잘 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는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순서를 바꾸면 되지. B,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B, A. 됐습니까? 자, 이런 기호 절대 없어요. 절대 쓰면 안 돼. 절대 쓰면 안 되고 점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까? 이거 뭐라 쓸까? AC라 쓰면 되겠지. 반직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쓸까? AE야, EA야. A에서 출발해서 E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나 더. 그럼 얘는 뭐야? DF야, FD야 이거? FD겠지, 그치? 무조건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박아주고 점 순서 맞춰가지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배울 때 방향 따라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런 기호는 없어요. 무조건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 이거 내가 지금 처음 그린 두 개 있지 얘들아. 처음 그린 두 개. 얘네 두 개는 다른 반직선이야. 왜 다르냐면 거기 설명 나와 있어요. 점 AB와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자 요거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다른 반직선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의 1번 뻗어나가는 방향의 2번 이렇게 하고서 밑줄 쳐놓겠습니다. 시작점 1번 뻗어나가는 방향 2번. 자, 여러분 반직선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작점.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뻗어나가는 방향이 중요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두 개 반드시 밑줄 쳐놓으세요. 자, 밑줄 다 쳤나요 이거? 쳤어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 자, 요거 지우고 아이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요 예시 볼게, 예시. 이거 한번 봐봐. 반직선 AB랑 반직선 AC지. 자, 그림 보면서 한번 찾아볼게. 자, AB는 A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뻗어가야 돼? B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치? 이쪽으로 막 가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AC 보겠습니다. AC. 자, 이 AC는 어디서 출발하죠? 마찬가지로 A에서 출발하죠. 그쵸? 그 다음에 C 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시작점 같지? A로 똑같아. 그 다음에 방향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은 반직선이라 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봐봐 이제. BA랑 BC 볼 거야. 잘 봐. 자, BA부터 보겠습니다. BA는 여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BA는 왼쪽이야. 그 다음에 BC는 어느 쪽이야? 출발점은 같지만 뭐가 달라? 방향이 다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반직선이야. 같다고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거 볼까? AB랑 BC. 자, AB는 A에서 출발이야. 맞죠? 그 다음에 BC는 어디서 출발이야? B에서 출발이야. 그럼 출발 자체가 다르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다른 반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반직선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두 가지? 시작점하고 뻗어나가는 방향.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직선이 정해질 조건, 직선, 선분, 반직선 이렇게 세 가지, 총 세 가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직선이 제일 헷갈릴 수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봐야겠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뭐 앞에 거 이렇게 보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14페이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L 위에 점 A, B, C가 있습니다. 다음 주어진 도형과 같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 반직선하고 직선은 똑같을 수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선분하고 직선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푸세요.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이거 무슨 기호야? 직선이야, 반직선이야, 선분이야? 화살표 두 개 다 있으니까 직선이, 그치? 그러면 뭐 중에 찾아야 되냐면 기역하고 디귿 중에 똑같은 게 있는지 보면 돼. 그치? 기역하고 디귿 중에. 나머지는 직선이 아니잖아.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A, B부터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A, B 두 점에서 직선을 멈추는 건가? 아니죠. 직선은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양쪽으로 다니까 이 노란색 전체 다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AC 따져볼게. AC. 자, AC는 두 점이고 얘네 연결하고 멈추는 건가? 아니죠. 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BC 보겠습니다. BC도 마찬가지로 둘만 연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쭉 뻗어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나 셋 다 어때?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얘는 AC도 쓰시고 BC도 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셋 다.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리고 너네가 이것만 기억하면 헷갈리지가 않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 두 점 또는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딱 하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잖아. 이렇게 겁나 많지만 두 점 또는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자, 이거 무슨 기호지 얘들아? 이거? 무슨 기호야 저거? 선분이야. 선분. 그치? 선분. 그러면 선분 A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딱 요것만 자른 거야. 그치? 자, 일단 선분 먼저 찾아보자. 선분이 어디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누구누구 선분이야? 리을하고 또 미음.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BC를 볼까? BC는 이거 반토막만 아니야? 그쵸? 이 BC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CA는 어때? CA는 괜찮지. 그치? 여기다가 CA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헷갈리는 거 이제 반직선 보겠습니다. 자, 요거 봐볼게. 얘들아 요거 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자, CA죠.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야? C에서 출발이야. 그 다음에 A 방향으로 갈 거니까 얘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시작점은 C고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 그런 거 찾으면 되겠지. 자, 일단 반직선 남은 게 두 개잖아. 니은하고 비읍. 자, 니은 봐봐. 니은은 뭐가 문제일까요? A가 출발이잖아. 출발점이 다르면 안 돼. 얘는 안 돼. 출발점이 다르면. 자, 그 다음에 비읍 볼까? 비읍은 일단 C에서 출발한 게 맞아. 그치? 얘는 출발점은 같으니까 저거부터 볼게. 저것만 볼게. 방향만. 자, B로 가려면 어느 쪽 가야 돼? 왼쪽 가는 거 맞지? 그치? 아, 그럼 얘는 방향도 똑같네.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반직선 CB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찾아봐야겠죠? 자, 밑에 있는 확인 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1번은 이거 기호가 무슨 기호야? 직선이야. PQ랑 RS 둘 다 직선. 자, PQ를 지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RS를 지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 똑같겠네. 그치? 똑같고 같은 이유로 2번도 어떻겠어요? 똑같죠. 2번도 그렇지? 얘도 직선 똑같아요. 자, 3번은 잘 봐야겠다. 3번은 반직선이지. 자, 이 반직선이 둘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일단 Q에서 출발해. 일단 출발점은 같은 거야. 근데 R하고 S의 방향을 봐야겠지. 자, R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 가야 돼? 오른쪽. S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야. 아, 얘는 방향도 같네. 4번 볼까요? 4번은 벌써 문제가 있죠. 반직선인데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출발하는 그 부분부터 다르죠. 출발점부터 보세요. RS잖아, 그렇지? 그럼 벌써 얘는 다른 거야, 그렇지? 틀렸어. 그 다음에 5번은 QR이랑 RQ는 서로 같겠죠, 그렇죠? 얘랑 얘는 서로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시 직선은 기호 뭐라고? 쭉쭉 뻗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선분은 뭐라고? 딱 닫힌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직선은 뭐라고? 하나만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어야 돼?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그으면 안 돼. 알겠죠? 자, 아까 했던 거 이제 계속 할 거야. 찾는 거. 자, 일단 거기 이제 3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부터 볼게. 직선. 점을 두 개를 잡아서 이으면 돼. 자, 거기 점이 세 개 있잖아. 그럼 얘를 A랑 B 잡고 이렇게 있자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지.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릴 수도 있을까?
B랑 C랑 갖고도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또 A랑 C. A랑 C를 갖고도 그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방향이 상관이 없잖아. 얘는 이렇게 그리나 아니면 이쪽으로 그리나 어차피 똑같은 직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다? 몇 개? 세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개. 그러면 선분 먼저 볼게. 선분. 자, 선분은 안 뻗어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으면 돼. 그치? 하나. 또 뭐 있을까? BC 둘. 또 AC 셋. 안 뻗어나가면 끝이야. 세 개. 그리고 얘도 방향은 상관없죠. A, B나 B, A나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반직선이 중요할 것 같아. 자, 반직선 잘 보세요.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하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B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가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있겠지. 그럼 얘는 몇 개야? 이쪽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야. 그렇지? 두 개. 그러면 여기서도 왔다 갔다 두 개가 나올 것이고 이쪽에서도 왔다 갔다 두 개가 나오겠지. 총 몇 개 나오겠어? 그래서 얘는 방향과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나 선분보다 개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3번. 이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찾는 거는 직선하고 반직선 찾으라고 했네. 그렇죠? 그럼 직선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 자, 직선은 A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 쪽하고 이은 거 하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C랑 이은 것도 있을 거고 또 D랑 이은 것도 있겠지. 그렇지? 일단 여기서 세 개야. 세 개. 그 다음에 B에서 볼까? 자, B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아까 A랑 이건 중복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세면 안 되고 C랑 이렇게 세로 하나 그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B랑 어디랑? D랑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 입장에서 볼게. C 입장에서는 요거는 중복이야. 그죠? 그 다음에 B랑 있는 것도 중복이야. 중복은 빼야 되고 D랑 이렇게 이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지 이게? 6개죠. 6개. 직선은 6개입니다. 됐어요? 근데 반직선은 어때? 방향이 지금 들어간다 했죠. 방향이. 그래서 예를 들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거 이거랑 B에서 출발해서 A까지 가는 거랑 어때? 서로 다르지. 그치? 두 개 다르니까 각각 몇 개씩 나오겠어?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총 합치면 12개겠죠. 12개.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이 두 문제를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직선의 개수랑 반직선의 개수랑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밑에 4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 지금 방금 한 거는 너무 간단한 예시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2배 하면 재미가 없겠죠. 자, 일단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직선만 구하래 얘들아. 근데 난 직선도 구할 거고 반직선도 구할 거고 선분도 구해볼 거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이 P에서 잘 보세요. 이 P에서 요 P 입장에서 볼게. 직선만 한번 그어보자.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 PA 그을 수 있겠지. 또 뭐도 그을 수 있을까? 앞에 보세요. PB도 그을 수 있겠지. 또 뭐도 그을 수 있을까? PC도 그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일단 P랑 그을 수 있는 건 3개야. 맞지? P랑 그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것만 그을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또 뭐도 그을 수 있을까? 이쪽 이 라인에서 쭉 그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밑에 내가 지금 방금 주황색으로 색칠한 이 라인에서는 직선이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얘는 직선이. 왜냐? A랑 B를 잡고 그려도 쭉쭉 뻗어나갈 것이고 B랑 C를 잡고 그려도 똑같을 것이고 A랑 C를 잡고 그려도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직선은 총 몇 개냐면 P에서 3개, 밑에서 1개니까 몇 개? 4개예요. 4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직접 이렇게 그려봐야지. 자, 그 다음 선분 볼게. 선분 먼저 봅시다. 선분. 자, 선분은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자, PA 있고 또 뭐도 있어? PB 또 PC. 그 다음에 선분은 밑에서 더 나와. 자, 봐. 잘 봐. AB 하나 나오지. 짧은 거. 또 BC 짧은 거 하나 나오지. 또. 그 다음에 AC 살짝 긴 거 하나 나오지. 그럼 총 몇 개야 이거?
선분. 하나, 둘, 셋, 밑에서 하나, 둘, 셋, 6개네. 6개네. 아까는 직선하고 선분 개수 똑같았는데 지금 다르네. 그치?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반직선 볼까? 자, 반직선. P에서 A까지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P에서 A까지 긋는 거랑 A에서 P까지 긋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면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그지? 그 다음 여기서도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그럼 일단 P랑 해서 P랑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건 몇 개냐면 위에서는 6개가 생겨. 위쪽에서는 6개. 일단 요거 싹 지우고 이 P 쪽에는 6개가 생긴다고 내가 써놓을게. 이쪽에는 6개. 근데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겠죠? 밑에도 생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밑에 A에서 출발해서 잘 보세요. A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 있겠죠? 뭐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B에서 출발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 BC 같은 거. 근데 이런 건 얘기 못 해. 선생님, C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는요? 뒤에 점이 없잖아. 점이 없으니까 C 빵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C에서 출발하는 건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반대로 돌아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 이쪽 가는 거. 또 B에서 돌아오는 거 가능하니? 이쪽 돌아가는 거 가능하지, 그치?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BA 같은 거. 그러면 밑에서 몇 개 나오죠, 지금? 왼쪽으로 2개, 오른쪽으로 2개니까 몇 개야, 밑에서? 4개 나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개겠어요? 10개가 나옵니다. 10개. 그래서 반직선은 몇 개 나오냐면 10개예요, 10개. 2배 아니죠, 지금? 직선하고 선분 맞게 2배 아니고 똑같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위에 같은 상황을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이 밑에 같은 상황을 더 많이 볼까요? 당연히 밑에 같은 상황을 더 많이 보고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찬찬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찾아볼 거고요. 밑에 있는 4번. 요거 찾아보고 나서 하나는 내가 즉석에서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 4번 침착하게 찾아보세요. 직선, 반직선, 선분, 개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직선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아까처럼 P처럼 이렇게 붕 떨어져 있는 게 없지. 다 한 직선 위에 쭈르르르륵 다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직선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직선을 한 개는 써. 하나. 이거 하나야, 하나. 직선 4개나 했는데. B가 한 개인 줄 알았다. 무슨 직선이 뭐 3개고 8개고 막 이래. 하나. 우와, A는 맞았다. 그다음 선분 볼까요? 자, 선분은 작은 거부터 A, B, B, C, C, D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2개씩 이어볼까? A, C, 그 다음에 B, D 2개씩. 그 다음에 3개 다 이어보면 이렇게 A부터 D까지. 그럼 총 몇 개냐면 6개. 좀 말렸는데 잘못 썼다. 선분 6개. 선분 가운데 있는 거 한 개. 그럼 이제 반직선이 문제지. 자, 반직선 하나씩 따져보세요. 자, A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부터 볼게.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A에서 출발하는 거 있고 또 B에서 출발하는 거 있고 또 C에서 출발하는 D에서 출발하는 거 못하지, 그치? 그 다음에 D에서 거꾸로 오는 거 하나 있고 C에서 거꾸로 하나 오는 거 있고 B에서 거꾸로 오는 거. 그럼 6개네, 이것도. 그러면 합치면 1이네요. 1.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연습해봐야죠. 자, 한 문제 더 할 거야. 선생님 이것도 나오나요? 자, 이거 시켜요? 시킬 거야. 일단 나는 안 써.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요. 진짜 해봐요, 쌤. 진짜. 어디다 풀어요? 진짜 해봐요. 나 그냥 여기 개념원리에다 써야겠다. 그냥 메모 쪽에다가. 옆쪽에다 쓰면 돼. 개수 찾아.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나요? 직선부터 할게. 자, 직선. 이 P에서 내려오는 거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하나. 일단 망했다. 아이 왔다. 직선 5개. 일단 맞았어. 일단 하나 틀렸고. 직선 5개 됐죠? 일단 맞았어. 자, 그 다음에 선분 조용. 선분 할게. PA, PB, PC, PD 이런 거 선분 있지. 그 다음 밑에서 AB, BC, CD 이런 거 있을 거고 AC,
BD 이렇게 있을 거고 전체 합치면 AD.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맞았어. 10개네? 일단 맞았어. 일단 맞았어. 왜 대박이네. 10개죠? 대박이네. 대박이네. 3분 10개. 나왜 10개로 나왜 14개로 봤지? 하나, 둘, 그게 뭐지? 조용, 까긴 해. 조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잖아. 오케이. 10개. 싹 단 지금까지 맞았어. 그 다음 반직선. 이거. 자, 반직선은 뭐 많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8개. 여기도 왕복, 여기도 왕복, 여기도 왕복이니까 일단 P랑 관련된 거는 8개야. 8개. 자, 그 다음에 이쪽 바닥 아래쪽에서 생기는 거 볼게. A 출발 오른쪽 가는 거, B 출발 오른쪽으로, C 출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하면 3개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거꾸로 D에서 왼쪽으로, C에서 왼쪽으로, B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겠지? 그러면 오른쪽 가는 거 3개, 왼쪽 가는 거 3개니까 합치면 6개 여기서는. 그리고 8개 아까 있었고 지금 6개니까 합치면 반직선은 14개겠네? 나이스. 14개. 그래서 직선 5개, 선분 10개, 반직선 14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쌤저 맞았죠? 더 연습을 해봐야겠네. 연산 펴보세요. 예. 이.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자, 아니야. 연산 피지 말고 내가 저기 그냥 문제 그려줄 테니까 그려주는 거 갖고 해보세요. 어디다 가죠? 그냥 반만 쓰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한 명만 나와서 대박이긴 해. 선생님 사다리 꼴. 사다리겠지. 사다리 꼴? 아 선생님 저 약간 지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알긴 했는데. 딸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선분, 반직선, 직선의 개수 찾으세요. 직선부터 할게. 직선. 직선이 여기예요. 자,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랑 뭐야? 와 하지 마. 5개랑 선생님가 왜 소화? 그다음에 바닥에 하나 이렇게 하면 6개. 6개. 일단 직선은 6개야. 직선 6개. 맞았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봅시다. 그 선분 볼게. 선분. 자, 선분은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서 잘 봐야 돼. 자, 5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하나짜리 4개. 2개짜리 볼게. 하나, 둘, 셋, 2개짜리는 3개. 그 다음에 3개짜리 볼게. 하나, 둘, 그 다음에 5개짜리 하나. 그러면 5, 4, 3, 1이니까 15개. 선분 15개. 아, 저 4개짜리. 그 다음 반직선. 자, 반직선은 방향이 중요하죠. P에서 몇 개 생기냐면 10개 생길 거야. 왔다 갔다. P에서 10개. 그 다음에 밑에 잘 봐. 밑에. 자, 밑에서 A에서 오른쪽, B에서 오른쪽, C에서 오른쪽, D에서 오른쪽.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2에서 왼쪽, D에서 왼쪽, C에서 왼쪽, B에서 왼쪽 4개. 그러면 8개. 합치면 18개. 선분 아니지. 직선, 선분, 반직선. 이렇게. 자, 오늘 내가 이거 풀어준 거 몇 개 있죠? 이 중에 하나 월요일 날 냅니다. 녹화해놨으니까. 녹화해놨어 이거. 녹화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이 중에 하나를 개념 테스트로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안 한 거 할게. 자, 앞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 11쪽에 하나 안 한 거 있습니다.
A는 맞는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건 어렵지 않아.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두 점 A, B를 양끝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이거 밑줄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은 선분 AB다. 밑줄.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한번 봐봐. 이 그림 보면 중간에 막 흰색으로 그어져 있지, 그치? 저런 거 거리 아니야. 저런 거 거리 아니고 가장 짧은 이 분홍색 요거 선분, 요 선분을 갖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점 볼게요. 중점은 가운데 점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면 A부터 M까지, M부터 B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등분점 볼까? 3등분이 뭐지? 세 개로 똑같이 나눴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도 MN이 3등분점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겠죠. 됐죠? 이거는 뭐 이해 못할 거 없을 것 같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넘어가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그 5번 선분의 중점 한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 A, B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MB의 중점을 N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전체 중점이 M이죠. M 보이니? M.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AM하고 그 다음에 MB가 생겼는데 그 MB를 또 이 N으로 나누고 있지, 그치? 또 중점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한도막은 전체의 4분의 1이겠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B는 이 전체는 요거 MB의 2배 맞나요? 중점이니까 맞죠? 2번 NB 찾았나요? NB 찾았어요? NB는 AM의 절반이다. 여러분 얘가 NB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나눠보면 딱 맞겠지, 그치? 얘도 됐고. 3번 AN 찾았나요? AN 요거야, 요거. 요게 이 MN의 세도막 맞나요? 이것도 세도막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MN 방금 했던 거 이게 전체의 4분의 1 맞죠, 그쵸? 그럼 5번이 틀렸네. AB 이 AB는 AN의 2분의 3이 아니라 얘는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겠죠. 왜냐면 요거 다시 지우고 볼게. AN은 자 이렇게 나눠봐. 여기 가운데 나눠봐. AN은 몇 도막이냐면 세 도막이야, 그치? 그 다음에 전체는 몇 도막이지?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 네 도막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겠죠. 3분의 4.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 찾아봅시다. 그 밑에 확인 5번 있죠? 확인 5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야. 자, 얘는 처음에 몇 개로 쪼갰냐면 3개로 쪼갰어. 그 다음에 그 세 도막 중에 하나인 A, B를 다시 또 한 번 더 쪼갠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가 진짜 전체 뭐 6분의 1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1번부터 볼게. AB. 요 AB는 AM의 2배. 맞죠, 이거? 1번 맞고. 2번. AD 볼까? 얘는 AB의 3배 맞죠, 이거? 그치? 이것도 맞고. 3번. BD 볼까요? BD. 이 BD는 전체 AD의 3분의 2. 세 도막 중에 두 도막 맞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AC는 자, AC 볼까? AC가 여기네. AC가 요 AM의 3배인가? 4배죠, 4배. 왜냐면 요거 하나 더 쪼개 보면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 네 도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MB는 전체 AD의 6분의 1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6번 두 점 사이의 거리 볼게. MN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제 한번 잘 볼게. A, B 위에 C를 잡는 거야. 근데 이 C는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거야. 나처럼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래?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M은 어떤 점이냐면 AC의 중점이래, 그치? AC의 중점. 그러면 여기랑 여기 중점이니까 얘가 길이가 어떨까? 서로 같겠지, 그죠? 얘 같으면 둘이 같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짝대기 하나 그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CN하고 NB 보겠습니다. 얘랑 얘도 지금 중점이죠. 그럼 여기도 짝대기 두 개 같다고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짝대기 하나, 여기 짝대기 하나, 여기 짝대기 두 개, 여기 짝대기 두 개 이렇게. 됐니? 그런데 이거 하나가 몇 센치인지 알아, 몰라 지금? 몰라, 지금 짝대기 한 개가 몇 센치인지 두 개가 몇 센치인지 몰라. 자, 그런데 전체 한번 보세요. 전체는 몇 센치야? 전체는 12cm. 그리고 대답 잘해줘봐잉. 전체가 10인데 짝대기 하나짜리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짝대기 두 개짜리 몇 개 있어? 마찬가지 두 개 있어. 그러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합치면 이게 전체의 딱 절반 아니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mn이잖아. 이 mn, 요건 몇 cm일까? 6cm란 소리야, 6cm. 됐어? 얘네 두 개가 각각 얼마인지 몰라. 다시. 얘네 두 개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얘 동그라미, 여기는 뭐 xx 이렇게 할게.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 합친 거. 동그라미 xx. 이게 12cm인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랑 x 하나씩만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x가 몇 cm인지 몰라도 아무튼 둘이 합치면 6cm인 건 알겠지. 밑에 거 해보세요. 자, 몇 cm야 이거? 14cm. 14 해볼게. 자, P 가운데 자르고 얘네 길이 똑같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도 길이 똑같지. XX. 동그라미 X 하나 더한 게 7cm야. 그런데 전체는 동그라미랑 X가 몇 개씩이야? 몇 개씩 있어? 아니, 동그라미 X가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으니까 14cm 이렇게 쓰면 돼. 됐지? 자, 그럼 오늘 숙제 알려줄게.